2020년 11월 5일 2년 전 가을 야구의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창단 첫 10위를 기록한 한화는 35세 외야수 이용규를 방출합니다. 1년 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정근우는 LG로 몇 주 전 레전드 김태균은 은퇴를 발표한 데 이어 팀 유일한 규정 타석 타자이자 역시 유일하게 1인분을 한 외야의 중심 이용규까지 내보내며 2010년대 이글스에게 완전히 작별을 고합니다. 그 다음날엔 코로나 사태 속 재정 악화를 이유로 송광민, 최진행, 윤규진, 안영명, 김회성, 양성우 등 웬만한 베테랑 선수들을 모조리 방출하면서 탱킹에 가까운 리빌딩 버튼을 눌렀죠. 2024년 류현진의 국내 복귀를 앞세워 리빌딩 이즈 오버라 외친 한화의 외야 WAR은 2018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전반기 최고의 타자 중 하나였던 요나단 페라자, 주전 외야 자리를 차지한 김태현 등을 앞세워 2024년에 한화가 기록한 외야 승리 기여도는 무려 3.50. 네, 10개 구단 중 최하위였죠. 그럼 그 이전의 한화는 대체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이랬습니다. 한화 외야진의 기여도를 다 합쳐도 웬만한 올스타급 선수 한 명보다 못했던 시즌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외야 쪽에서는 리빌딩의 실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최근에야 서서히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화의 외야. 오늘 영상에서는 이글스의 외야진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함께 돌아봅니다. 한화가 이용규를 떠나보낸 2020년 겨울로 다시 가보시죠. 한화는 젊은 외야수들의 중심을 잡을 중견수이자 리빌딩 기간의 기둥으로 FA 정수빈 영입을 시도합니다. 무려 4년 40억 보장 계약을 제시하고 영입 발표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던 한화. 그러나 정수빈은 두산 잔류를 선호했고 두산도 6년 56억까지 제한 액수를 높이며 오버페이를 지향하겠다 밝힌 한화는 유망주들에게 온전히 한 시즌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 1년 뒤 FA 시장의 외야수 매물이 역대급으로 좋았거든요. 장훈호, 노수광, 정진호 이 세 외야수가 가장 많은 타석에 나선 이글스의 2021 시즌. 한화의 외야진은 KBO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찍습니다. 사상 최초 외야수 타율 1할대, 사상 최초 외야수 조정 득점 생산력 52하, 사상 최초 외야수 삼진율 26% 돌파, 외야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3.72라는 충격적인 부진이었죠. 단순 출장 기회 보장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속 유망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으며 한화는 순식간에 오프시즌의 핵으로 떠오릅니다. 그해 시장에 나온 외야수들을 살펴보시죠. 2022 FA에선 국대 경력자들이 유형별로 쏟아졌습니다. FA 시장 개장 이틀 만에 내부 FA 최재훈을 54억에 잡으며 외부 영입 참전 의지를 밝힌 한화가 최소 1명, 많으면 2명까지 영입할 거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이 중 특히 공수 모두에서 그 능력이 보장되어 있는 우타자 박건우와 강하게 연결되곤 했죠. 허나 당장이라도 오피셜을 띄울 것만 같았던 분위기와는 달리 한화의 협상 소식은 지지부진하더니 박건우가 6년 최대 100억의 NC행을 결정지은 다음날 FA 시장에서의 철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한화는 사실상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수베로 감독 체제에서 리빌딩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어린 선수들의 출장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밝혔지만 사실 이 뒤에는 모기업의 자금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승현 회장 취임 40주년을 맞은 2021년에 한화그룹이 3세 경영 승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게 가장 주요했고, 현대중공업의 대우 조선 인수가 좌초 분위기로 흘러가며 한화가 인수를 준비하게 되었다거나 야구를 좋아했던 고 서영민 여사의 암투병 등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얽힌 끝에 박건우 영입 경쟁에 뛰어들지 못했다고 해요. 한화는 박건우에게 공식 접촉조차 하지 않았죠. 하필 그 해에 수준급 외야수가 쏟아진 건 어찌 보면 이글스 입장에선 타이밍이 정말 나쁜 거였습니다. 결국 한화는 돈을 써야만 했던 1년 뒤 FA 시장에서 외야가 가능한 최은성을 90억에 영입하게 되지만 최은성은 이제 전업 1루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FA 영입 실패는 모기업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FA 선수를 당연히 영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용규를 대책 없이 방출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글스 구단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FA 영입, 외국인 성공, 유망주 1명 성장으로 외야진을 꾸리려 했던 한화의 리빌딩은 이 시점에서 외국인 성공, 유망주 2명 성장으로 난이도가 훨씬 높은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2022년의 겨울입니다. 한화의 외야 WAR은 2.99, 2021년의 기록보다 6 이상 좋아졌죠. 이런 반등을 이끈 건 역시 마이크 터크먼. 무너진 팀 타선에서 집중 견제를 받으며 144경기에 전부 출장한 외국인 타자 터크먼은 빅리그 250경기 이상 커리어에 걸맞게 유망주들에게 귀감이 되는 태도와 워크의식으로 최저점을 찍은 승률 3할 2푼 4리의 한화를 지탱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터크먼의 장타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손혁 단장은 끝내 터크먼과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손대선 안 될 선수를 영입하고 마는데 그게 바로 브라이언 오그레디였죠.
오그레디가 연일 헛스윙만 반복하다 머지않아 퇴출된 반면 미국으로 돌아간 터크먼은 빅리그 승격에까지 성공해 컵스의 주전 외야수로 활약했어요. 거기다 한화와 터크먼의 협상 과정이 공개되면서 손혁 단장에 대한 팬들의 민심은 바닥을 찍습니다. 터크먼이 130에서 140만 달러 선을 먼저 제의했는데 한화는 이에 단 한 번도 공식 답을 주지 않다가 오그레디 영입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 리빌딩 종료의 핵심 퍼즐이었던 외국인 타자의 성공, 빅리그 주전급 중견수로 그 조각을 채웠던 한화는 본인들의 선택으로 터크먼을 쳐내면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담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이적한 터크먼은 며칠 전 끝내기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기묘한 장면을 만들었네요. 터크먼과 작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FA 시장, 최대 3명까지 외부 영입이 가능했던 한화는 외야 자원 최대어인 최은성을 90억에 영입, SSG에서 우승 경력을 쌓은 이태양을 25억에 리턴시킨 후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고민합니다. 역시 보강 1순위는 외야진이었고 시장에 남은 외야 자원은 이 정도였어요. 허나 24일에 이영종과 오태곤이 나란히 계약을 맺으면서 한화의 외야 우선순위는 NC 권희동이 됐죠. 그렇게 29일 한화가 영입한 세 번째 FA는 내야수 오선진. FA 시장 개장 직전에 터진 하주석의 음주운전 이슈에 따라 비게 된 내야 자리 보충으로 선회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외부 영입 슬롯 3개를 모두 채운 한화는 사인앤트레이드 대상으로 이명기와 권희동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두 선수 모두 2021 시즌 방역수칙 위반 멤버에 포함되며 커리어가 하락세를 걷고 있었지만 더 가치가 높았던 건 3살 어리고 성적도 더 좋았던 권희동. 이에 NC가 권희동의 반대급부로 한화의 주전급 선수를 요구하며 트레이드 이야기 자체가 진전이 없었다고 하죠. 한화는 어쨌든 권희동을 백업으로 생각했기에 상대적으로 싸게 데려올 수 있는 이명기로 방향을 틉니다. 그 어떤 팀으로도 이적할 수 없게 된 권희동은 1년 최대 1억 2,500만원에 NC와 재계약을 했고 이 연봉은 FA 신청 전보다도 낮은 액수였어요. 이 계약 이후 두 선수의 방향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명기는 3경기 만에 도루 도중 골절 부상을 입었고 2군에서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며 은퇴한 반면 권희동은 자신의 장점인 선구안을 살려내며 리그 상위권 외야수로 자리매김했죠. 2023년부터 올해까지 500타석 이상 국내 외야수 중 OPS가 무려 5위에 해당합니다. 한화와 NC를 포함한 10개 구단 모두가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니 FA 당시 미아 위기까지 놓였던 거겠지만 어쨌든 영입을 시도했던 팀은 한화 한 곳뿐이기에 최소한 하주석이 사고만 치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한화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아쉬울 겁니다. 한화가 42세 외야수 김강민을 깜짝 영입하던 당시 일부 SSG 팬들이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데려가냐고 할 때 한화라면 김강민이 1군 경쟁할 수 있다고 답한 게 많은 공감을 얻을 정도로 한화의 외야 리빌딩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리빌딩 시작 시점 외야 유망주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20세 임종찬, 21세 최인호와 유로결, 22세 이원석으로 지금까지도 모두 팀에 있지만 최인호 정도를 제외하면 1군 경쟁이 가능한 타격을 보여준 선수는 없어요. 오히려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진영이나 내야에서 전향한 김태현, 최근 들어 외야 출장을 가끔씩 하고 있는 문현빈이 공격 측면에선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빌딩 결정을 내릴 때부터 핵심 유망주로 지정한 선수들의 아쉬운 성장세, 모기업 재정과 어긋나버린 FA 시장의 흐름, 외국인 선수에게 너무 과했던 기대치 등 팀의 사정과 오판이 한데 모여 한화의 외야진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았던 겁니다. 이미 쏟아부은 FA 매몰 비용, 류현진의 복귀, 베테랑 감독 선임, 신구장 오픈 타이밍까지 한화는 반드시 가을을 가야 하는 시즌을 치르고 있고 그런 팀에 상수 외야수가 없다는 건 매우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갈림길들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 누군가는 도박이라고까지 부르는 이글스의 외야, 올 시즌이 끝났을 때 세 자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들은 한화를 가을의 중심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